안녕하세요, 알파TV입니다. 오늘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오이디푸스적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남자아이는 어머니를, 그리고 여자아이는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환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5살 때 어머니 품에 푸근하게 안겨 있었던 그 느낌,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엄마를 기다리면서 성인이 된 지금도 우리 마음 안에서 덩그러니 혼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발라드 가요를 보면 대부분 사랑의 노래죠. 그래서 대부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가사가 많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프로이트식으로 말하자면 엄마 또는 아빠에 대한 어린 아이의 근친상간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끝내 이루어질 수 없고 포기를 강요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현재 사랑하는 대상에게 푹 빠져 계신가요? 혹은 하나의 취미생활에 푹 빠져 계신가요? 아마도 그 좋아하는 느낌, 사랑하는 그 느낌은 어린 시절 한순간 엄마 또는 아빠에게 느꼈던 강력하고 또 충동적인 사랑의 감정일 겁니다. 우리 인간은 무의식 차원에서는 늘 엄마 또는 아빠에 대한 그리움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기도 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유퀴즈에 영화배우 고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머니에게 보내는 그 영상 편지에서 어머니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벌써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뭔지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부모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주인공인 남자 배우가 딸인 머피에게 우주로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우린 그저 아이들한테 추억이 되면 돼. 부모는 자식의 미래를 위해 그저 유령 같은 존재가 되는 거지.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감동적인 말인 것 같아요. 사랑하고 또 그립고 행복했던 그 시절은 이미 지나가 버렸지만, 그리고 부모님은 우리의 기억 속에 추억의 한 장면으로 남았지만, 인터스텔라의 대사처럼 부모님은 항상 우리의 곁에 유령과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거나 또 마음이 괴로울 때 깊은 퇴행의 순간 우리는 다시 부모님과 함께 마주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는 반대로 우리가 너무 행복하거나 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그 퇴행의 순간에 다시 또 우리는 부모님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하는 어떤 행위들은 엄마나 아빠와 나누었던 그 사랑을 되살리려는 노력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체 물리학자가 된 한 어른은 우주의 별들을 탐구하는 동안에는 그의 무의식 안에서는 우주 안에서 엄마 아빠를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별을 발견하고 또 탐험하는 그 기분이 정확히 유아가 어머니의 몸을 탐색하고 또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어머니와 사랑을 나누던 그 시절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자가 된 그는 행복하겠죠. 그리고 로봇과 건담 피규어를 수집하는 어른은 무의식 속에서는 엄마 아빠 앞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그 추억 속으로 퇴행해서 그들을 되살려냅니다. 그리고 멋진 신발을 수집하는 어른은 브랜드 신발을 요즘 많이 모으지 않습니까? 무의식 속에서 그것을 신고 어머니에게 달려가는 환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청년들은 식당에서 예쁘고 멋진 음식들을 보면서 무의식에서는 엄마가 차려준 그 멋지고 따뜻한 밥상에 감탄하던 그 기억을 되살려내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오이디푸스적 애도는 그들을 더 이상 퇴행적으로 되살려내지 않고 그저 유령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병리적인 퇴행을 반복적으로 해서 부모님을 불러오는 것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술, 마약, 도박 중독 이런 것들이 그러한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의 퇴행은 내가 힘이 들고 지칠 때,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멈춰 서 있을 때 다시 부모님들과 마주하고 또 힘을 얻고 재도약하는 거겠죠. 우리의 무의식에 5살짜리 아이는 부모님과 함께 아직도 추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의 유령은 퇴근하고 만날 때 미소를 지으면서 달려오는 남자친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어폰을 꽂고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때나 또 우리가 좋아하는 여행지를 가서 멋진 장면들을 볼 때
다시 우리 옆에 와서 함께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혹시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엄마 아빠와 행복했던 순간들을 어떻게 해서든 기억해서 한번 복원하려고 노력해보는 게 좋습니다. 알코올, 도박, 분노 이런 것들은 병리적인 퇴행을 통한 복원이거든요. 의식적인 장면들을 복원해서 그 순간의 그 기억과 좋았던 기억과 감정들을 느끼고 여기에다 이름을 붙이는 그런 작업들을 해줘야 됩니다. 의식화된 기억들은 다른 곳으로 전환돼서 또 다른 에너지로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 부모님께 받은 사랑은 기억을 회상해보고 다시 복원해보면 엄청날 겁니다. 그 사랑받아본 장면이 단 한순간이어도 좋습니다. 만약 사랑을 받아본 적이 전혀 없다면 사이코패스가 되었을 텐데 여러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받은 사랑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대부분은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 얼마 전에 경험을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저는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저의 오이디푸스적 대상이었던 할머니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명상과 산책을 하면서 깊은 몰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제 내면 안에서 강력한 목소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런 목소리였어요. 그 장난꾸러기인 네 모습을 버릴 수 있겠느냐 하는 천둥과도 같은 목소리였는데 너무나 강력한 이 음성에 제 온몸에 전율이 와서 길을 걷다가 멈춰서서 하늘을 이리저리 둘러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즉시 무슨 말인지 의미를 이해했고 눈물을 잠시 쏟고 다시 가던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내면 안에서는 굉장히 장난꾸러기고 또 장난을 치는 것을 좋아하는 개구장이의 한 인격이 저의 정신의 한 측면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이런 천진난만한 아이 같은 이 제 모습이 사라질까봐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어릴 적 할머니 앞에서 제가 재롱을 많이 부렸고 그럴 때면 저희 할머니가 몹시도 많이 웃었기 때문이죠. 저를 많이 귀여워해 준 거죠. 그래서 개구장인 제 인격의 한 측면을 포기한다는 것은 할머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할머니의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듣고 또 애도할 때가 다가오자 저는 이 상황을 위기로 느끼고 깊은 몰입에 들어갔고 그 순간에 내면의 목소리가 천둥같이 들린 겁니다. 이제는 그 모습을 버릴 때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직감한 거죠. 그리고 더 이상은 방방 뛰거나 또 장난꾸러기 아이의 인격을 제 안에 그대로 둘 수가 없고 하나로 통합을 하고 소화를 시켜서 변형을 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 천둥과 같은 음성에 저는 즉시 마음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 모습을 추억으로 남겨두고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그 순간에 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제 특유의 신체적 증상인데 무의식 안에서 어떤 뭔가가 연결이 되고 통합이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인 전율을 몇 분간 느꼈죠. 그래서 제 이 다짐은, 제 길을 가겠다는 이 다짐은 오이디푸스적인 환상을 벗어나겠다는 다짐이거든요. 장난꾸러기인 네 모습을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천둥과 같은 내면의 음성은 정신분석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너는 이제 할머니를 마음속에서 보낼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저는 재탄생을 한번 맞을 준비를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계속 꼬꾸라졌다가 다시 일어서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인터스텔라의 명대사처럼 저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그저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때론 우울하고 또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그 안에서 탄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카오스 안에서 의미가 탄생을 하고 의미가 탄생을 하는 순간부터는 코스모스, 그러니까 어떤 정립된 하나의 인생을 살다가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해서
또 그것이 파편화가 되고 또 다시 카오스적인 상태로 들어가고 이런 반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저는 예전에 어떤 통찰이나 깨달음이나 신의 체험이 있을 때는 무조건 행복하고 또 힘든 일들이 다 사라지는 건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은 집착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었습니다. 힘들어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거,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힘듦 속으로, 슬픔 속으로 과감하게 들어가서 그것과 함께하는 게 오히려 행복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한번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의 내면에 반대로 몰입을 하게 되면 내면의 강력한 목소리는 천둥처럼 주어집니다. 그야말로 준비가 된 사람한테,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내면의 목소리겠죠. 그리고 우린 그것에 동의하느냐 아니면 동의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있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은 힘든 길을 선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행복이라는 게 항상 행복하고 고요하고 평온한 그 마음이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환상을 가지고 살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힘들고 슬프고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은 그 풍파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계속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그게 행복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불행하거나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행복에 대한 정의에 착각을 하고 계신 게 분명합니다. 행복한 순간이라는 거는 불행한 순간만큼 있는 거거든요. 반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던 불행하던 그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되게 영상이 길어졌겠는데 이렇게 힘든 길이라도 한번 선택을 해보고 과감하게 운명에 한번 도전을 해보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